들었는데 왜 제가 계속 이재명이 계속 집권하는 데 대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드리는가 하면은 다른 거 다 놔두고 어제 오늘 일어난 일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찰토픽 세 번째, 이재명 정말 위험하다. 또 반국가 본색을 드러냈다는 내용입니다. 반국가 본색. 어제 여순 사건, 저희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공식적으로도 남로당 세력이 그때 그 국방경비대 14연대에 침투를 해서 무기고와 탄약고를 장악을 하고 부대 내에서 반란에 반대하는 장교 하사관 20명 이상을 사살을 하고 여수 시내로 진출한 후에 경찰서를 공격하고 미군 철퇴,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순천으로 이동해서 경찰 지역 유지들을 살해하고, 자, 이런 사건이 여순 반란 사건이죠. 그리고 그 남로당이 주도를 해서 그렇게 한 계기가 된 것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여수 순천 일대를 점령하면서 시작된 현대사의 비극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남로당 세력은 무장 반란 로 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이 77주년을 맞아서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다. 남로당이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승만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다. 합당한 항명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죠. 2022년 10월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서 희생자를 처음으로 공식 확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당시 반란을 주도한 14연대 군인들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것으로 표현을 했고, 이것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군대 14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력이 일으킨 사건이죠. 그 남로당 세력이 오히려 그 장교 하사관들을 사살을 하고 무기와 탄약고를 장악을 하고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미군 철퇴 이런 이야기를 이런 구호를 걸었는데, 그걸 정당한 명령 거부다. 그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국가 본색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어떤 황당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오늘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토론회를 하면서 또 정말 납득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주 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야, 그러니까는 이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 주한미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그 전에 그 외국 군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의존하는 것은 무슨 굴종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전에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재명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이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조사를 해볼까요?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는 국민이 과반수가 넘을 겁니다. 그 국민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다. 이게 검증이 된 겁니까? 그리고 이게 미국하고는 지금 가뜩이나 트럼프가 이달 말에 오죠. 에이펙 참석하러. 관세가 아직 어떻게 결론도 안 났습니다.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관세 투자 문제.
3,500억 달러. 그리고 관세하고 투자하고 이 안보 문제가 다 한 패키지로 돼 있죠. 패키지로 돼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방한 앞두고 지금 뭐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그 주한미군 불용론, 주한미군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인 문제, 반국가 본색도 그렇지만 국민 생명을 정말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까지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수의 국민을 직접 모독하는 심각한 망언 폭탄이다. 이 말은 그동안 이재명이 해온 그 어떤 발언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국민을 저격한 것이다. 국민을 저격한 것이다. 뭐 이재명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야당 정치인을 비판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평범한 일부 국민을 직접 지목을 하며, 이게 일부 국민인지 다수 국민인지 여론조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부 국민을 직접 지목을 하며 그런 국민이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다수의 국민을 무시하는 무지, 독선 오만이다. 한미 동맹의 근간을 부정하는 거고, 지금 러시아가 북한의 재래식 첨단 기술을 전수하고 뭐 핵을 고도화하고 이러고 있죠. 그 상황에서 뭐 지금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에 파병까지 하면서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이 한미 동맹의 근간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이 마치 뭐 국민을 구출해 오는 것처럼 눈속임 했는데 전부 다 피의자들, 그래서 64명 중에서 58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뭐 청구를 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이 민중기, 이 김건희 특검 민중기, 뭐 주가 조작 그 혐의를 그 김건희 여사에게 씌우면서 그 내세웠던 그 주식을 자기는 또 내부자 거래로 의심되는 자기 이 고등학교 동기가 대표로 있는 회사, 그 주식을 자기는 사가지고 완전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데, 그 민중기가 저는 이 정도 되면 살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아니고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직무를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쪽에서 묵인을 해주는 거죠. 워낙 이 내란무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무례 하는데 그 세 개 중에서 하나가 개인 비리 의혹으로 탈락을 해버리면은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내란 프레임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묵인하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또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그런데도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 후한무치한 행태가 이재명 정권 들어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